네, 다음 순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별도의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뭐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여러분, 독일 출신의 방송인이자 지금은 또 피아니스트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작곡도 직접 해서 앨범을 2020년, 21년, 22년 매년 내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린덴만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 트리오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은 다니엘 린덴만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원래는 한국에서 한국학과 국제학을 전공했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독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싶었던 꿈을 꾸었었죠. 그러다가 비정상 회담을 만났네요. 그래서 졸지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셀럽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학구적인 그 능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능적인 예술적인 또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배웠던 피아노가 또 엄청난 자기 재능이자 그리고 또 장기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피아노의 멋진 선율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살펴보니까 합기도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또 무술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또 우리 저희 통일부 통일교육원으로 매체에도 나와서 또 독일에 대한 이야기들 한국과 비교해서 아주 좋은 지식들 정보들 전달하면서 우리에게 비교적인 관점들을 많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다니엘 린덴만과 함께 두 명의 베이스 그리고 또 드럼 하는 두 분의 뮤지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덴만 트리오라고 부르는데요. 부르는데 드럼에는 우리 김영민님 그리고 베이스에는 김헌호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인 2020년에 처음 만나 호흡을 맞춘 상황이었답니다. 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음악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시기를 음악을 통해서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 더욱 돈독한 우애를 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린덴만 트리오, 훈남 트리오의 무대 흠뻑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니엘 린드만 트리오인데 아까 선생님 이미 소개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이스에서 김원호 씨, 그리고 드럼에서 김영민 씨입니다. 저랑 같이 2년 정도 이제 같이 2년 계속 깎아가면서 같이 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 화음 콘서트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상황이니만큼 아쉽게도 이제 여러분을 여기서 직접 뵙고 직접 소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같이 음악이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통해서 같이 힘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저의 곡 위주로 연주할 예정인데요. 방금 들려드린 곡은 Marriage, 그러니까 신기루라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코로나 시국에 이제 작곡한 곡인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저한테 약간 코로나가 사막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갑자기 어디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상황에 결국 닥쳤는데 어디가 출구인지, 언제까지 이거 이어갈 건지, 언제 우리가 여기서 풀려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계속 좀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막 속에 있는데 신기루가 보이다가 또 다시 뭐 없어지거나 뭐 이런 약간 그런 상황을 이번 곡 통해서 좀 묘사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가 그 Walk of Change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저는 맨 처음에는 이 곡을 경포워크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제가 옛날에 경포대에서 걸으면서 만들었던 곡이에요. 흥얼거리면서 만들었던 곡인데 그때 좀 개인적으로 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막 했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고 바다 옆에 뭐 가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포대가 너무 이쁘잖아요. 날씨 좋은 날, 날씨 좋은 가을 날 거기서 걸으면서 만들었던 곡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힘내자 약간 그런 개념으로 만든 곡이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alk of Change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곡은요.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Talk over lime and mint인데요. 이게 다른 곡이랑 재작년에 발표했던 곡이고요. 여름에 그때 한참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을 때 좀 여름에 그래도 여름 느낌 좀 내려고 힘을 조금 실어드리려고 만들었던 두 곡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Talk over lime and mint고 하나는 Dance over sugar and soda인데 라임 민트 그 다음에 슈가 그러니까 설탕 소다 들어가는 칵테일이 있어요. 그거 모히또예요. 네, 저는 모히또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네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제 두 곡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는 좀 모히또 마시면서 좋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어떤 모습, 또 하나는 모히또 마시면서 즐겁게 춤추는 모습, 이 두 가지 상상하면서 만들었던 두 곡인데 그 중에 오늘 대화하는 Talk over lime and mint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아마 어쩌면 잘 아실 수 있는 곡인데 앨리스 인 원더랜드, 그렇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요? 한국 제목이 그렇죠, 맞죠? 네, 그 곡인데요. 재즈 스탠다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음악을 쭉 뭐 지켜봐 오신 분들 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스타일이 점점 좀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요. 조금 약간 뉴 클래식 느낌으로 시작하다가 요즘은 조금 더 재즈를 배우고 싶어서 재즈를 탐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재즈한 분위기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아름다운 잔잔한 스탠다드고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앨리스 인 원더랜드입니다.
네. 춘천에 오셨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자리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문득 오늘 연주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문득 이 세 분의 훈남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실까 궁금했었어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계절이요? 네.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가을을 좋아하시고. 오. 저도 가을. 네. 네, 저도 가을을 좋아합니다. 오. 어디? 저도 가을이라고 답하려고 했는데 지금 둘 다 가을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맞춘 것처럼 될까봐. 아니 전 가을에 태어나가지고 그러세요. 10월생이라서 오. 당연히 가을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음. 다른 거 해야겠네요. 전 그러면 전 여름 하겠습니다. 여름. 네, 왜냐면은 음. 여름 저기 수영장 옆에서 누워가지고 태닝하면서 음악 듣는 것도 너무 좋으니까 여름으로 네. 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독일의 여름이 좋습니까? 한국의 여름이 좋습니까?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날씨는 확실히 독일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인간이 좀 견딜 수 있는 날씨인 것 같아요. 한국 여름 날씨는 인간이 견디기는 좀 힘든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분이 같이 수영 이번 여름에 해보셨어요? 절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문제가 그러시구나. 완전히 풀리지 네, 않아서. 네, 네. 자, 코로나 때문에 수영도 못 하셨는데 코로나 때 세 분이 만나셨잖아요. 네. 코로나 시기 더군다나 아까도 그 더 미라지라든지 데저트 캔들처럼 또 그 시기를 갖다가 또 상징하는 그런 음악을 해주셨어요. 그때 코로나 때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혹은 또 나아가서 코로나 말고도 또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웠던 점이 있었으면 어떤 적이 있었는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막내. 네, 막내입니다. 코로나 때 연주가 좀 많이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또 더 많은 연주를 취소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2주 동안 집에서 격리하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그런 고생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반원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음악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6번 정도 격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일본하고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6번이나 2주 동안 호텔 방에서 계속 혼자 지내시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네 조금 더 좁게 굳이 이제 좁게 표현하자면 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책 좀 더 많이 보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렇죠. 고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으니까 다시 그런 시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헌호 씨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코로나 시기를.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조심하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항상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때는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들끼리 이제 소통이 단절이 돼 버리니까 외로움도 많이 느끼게 되고 뭐 항상 이렇게 좀 뛰어놀아야 되는 시기인데 애들끼리 뭐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크게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뭐 공연 같은 거 취소되고 하는 것들은 뭐 전 세계적인 추세였기도 했고. 저희가 이게 오늘 마음하운 콘서트가 사실 특히 정신건강 문화의 중요성, 특히 청년 세대들 또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정신건강을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의 콘서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음악과 또 정신건강의 분야는 굉장히 밀접함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멘탈 헬스 쪽이라든지 번아웃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이 돼서 보험으로도 다 커버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국하고 독일을 좀 비교해서 보신다면 더군다나 또 이주민으로서 한국에 와서 남들은 또 외로움도 겪으셨을 걸로 예상을 좀 드는데
뭐랄까요? 한국과 독일을 비교했을 때 정신 건강 문제를 바라보거나 다루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전문가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독일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들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전체적으로 정신과로 가는 것 자체는 독일에서 좀 그래도 좀 일반적이고 그냥 심리 치료 받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선들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제 주변에도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내가 그러면 한번 상담 좀 받아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한번 권하면 굉장히 많이들 그 안 가려고 그래요. 좀 주변 시선 때문에. 그래서 어떤 외국인의 글을 보니까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심리 치료 받으러 가는 게 좀 일상화되진 않아서 그래서 타로, 관상, 사주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냥 추측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서 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선에서 내 얘기도 할 수 있고 내 얘기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결국 사주, 타로, 뭐 관상 이런 것들인 것 같고 결국은 누가 내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고 내 얘기 좀 응원하는 말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독일 가시면 기본적으로 그 뭐래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좀 많이 보여요. 길거리에서 많이 보여요. 근데 한국에서는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생각했을 때는 뭐 지하철이나 버스 거기 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 노약자를 위해서 다 자리가 따로 너무나 잘 배치돼 있지만 마치 그 분들이 잘 보이진 않아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 그래서 그거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그분들도 우리 사회생활 좀 더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요. 우리 사회가 살기 좋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분이 행복감을 느끼면은 누구나 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신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고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 이 영민 씨 같은 경우에 힘들 때, 외로울 때, 뭐 이럴 때 있었을 텐데 그때 맏형들이 좀 어떻게 잘 해주던가요? 어땠어요? 형들이요. 말을 잘 해라.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리고 가끔 봐서 저희가 그렇게 막 자주 만나긴 힘들어가지고 다 각자 스케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키우는 토끼한테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 말을 바로 들으면 안 되고요. 재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사달라는 얘기고요, 그죠? 근데 좀 자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토끼만이 아니라 또 내가 이 토끼한테 위로를 받듯 또 위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형들한테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다시 한번 또 용기를 주는 앵콜곡을 또 청해 들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곡은 어떤 곡이 될까요? 네, 제일 최근에 이제 발표한 자작곡이고요. And She Said Excuse Me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곡인데 뭐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서 그냥 상상하시는 재미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색소폰이랑 같이 쿼르테스로 연주하는데 오늘은 저희 트리오로 연주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앵콜곡인데요. 이게 마지막 곡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앵콜곡으로 뭐라 그러셨죠? And she said, "Excuse me." 네.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 노래입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느껴보시는 그런 앵콜곡 순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 순서 다니엘 린덴만 트리오의 멋진 제주 선율로 함께 푹 젖을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촉촉한 물결들이 넘칠거리는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을을 좋아한다는 그런 멘트가 있었죠. 가을을 좋아한다는 멘트도 있었고 또 화창한 날씨에 선탠을 즐긴다는 또 린덴만의 멘트도 있었는데 그만큼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들을 느끼는 그런 순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1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